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삼성전자가 숫자 하나를 내놨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89조 원, 창사 이래 분기 최대입니다. 그런데 장이 열리자 주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전 거래일 31만 8천 원에서 장중 29만 4천 원까지 7%가 넘게 밀렸습니다. 역대 최대로 벌었다는데 주가는 왜 빠질까요? 이 질문이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5만원대였던 종목이 올해 30만원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미 올랐는데 더 갈까? 라는 경계는 당연합니다. 오늘은 그 경계를 세 가지로 나눠서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가 빠진 이유가 실적 훼손인지 실적 바깥의 변수인지. 둘째, 89조라는 숫자 안에서 시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셋째, 지금 삼성전자의 재평가를 가르는 상방과 하방 변수가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오늘 급락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7월 들어 방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7월 1일 8303에서 다음날에 7648까지 밀렸고 7월 3일 8088로 되돌렸다가 7월 6일 8051, 결국 오늘은 최저 7400선까지 내려와 7600 부근에서 정마감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지수가 6% 넘게 매일매일 출렁인 겁니다. 이 흐름은 국내 악재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최근 5거래일 동안 14%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은 기간 6% 가까이 내렸습니다. AI 투자 과열 아니냐는 경계가 반도체주 전반을 예민하게 만든 국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대목이 있습니다. 환율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1일 1551원대에서 오늘 153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다는 건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보통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갈 때는 환율이 오르는 시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도와주는데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계속 팔았습니다. 이건 거시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섹터 자체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각의 변화가 89조라는 숫자 앞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로 좁혀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숫자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원, 1분기 영업이익 57조 원과 비교하면 한 분기 만에 3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상반기 누적으로 넓히면 차이가 더 뚜렷해집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약 140조 원, 작년 같은 기간은 11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1년 만에 버는 힘이 10배 이상으로 불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89조 안에는 한번 걷어내고 봐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 분기 삼성전자는 직원 특별성과금 명목의 충당금 약 20조 원을 한꺼번에 반영했습니다. 이 일회성 비용을 빼고 보면 실제 이익 체력은 106조 원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담이 2분기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다음 분기부터는 성과급이라는 짐을 내려놓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도 눌림없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가는 3분기 영업이익을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망은 114조 원까지 열어두고 있고 목표 주가는 43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업황이 꺾인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늘 7%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급락은 실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 실적이 너무 좋을 거라는 걸 시장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주가가 미리 크게 올라 있었고 막상 발표가 나오는 순간 미리 사둔 쪽이 확인 매물을 내놓은 겁니다. 기대가 지르로 소멸되면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흐름이 그대로 나타난 국면입니다. 수급이 그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외국인 보유율은 6월 하순 47.4%대에서 7월 6일 46.69%까지 내려왔고 최근 거래일 내내 순매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7월 2일 하루에만 외국인은 약 500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냈지만 외국인이 던지는 규모를 완전히 방어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겹칩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23배, 주가순 자산 비율은 4배로 과거 삼성전자의 평균과 비교하면 마냥 싼 자리는 아닙니다. 바닥이었던 5만원대와 비교하면 이미 5배가 넘게 올라온 위치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급락은 실적 훼손이 아니라 좋은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던 상태에서 글로벌 반도체 조정과 외국인 차익 실현이 같은 날 겹친 결과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두고 시장이 벌이는 진짜 논쟁은 실적이 아니라 재평가의 방향입니다. 먼저 위쪽을 여는 카드입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4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새로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기업은 실력에 비해 낮게 평가받는다는 지적이 오래됐습니다. 하이닉스가 그 평가 절하를 벗으려 돈이 가장 많이 모이는 미국으로 가면서 삼성도 미국 상장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에 오래 투자해온 외국인 주주 쪽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앞선 사례도 있습니다. 대만 TSMC는 미국에 먼저 상장한 뒤 한때 미국 주가가 대만 본토 주가보다 30% 넘게 높게 팔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실적인데 어디에 상장했느냐로 값어치가 달라진 겁니다. 삼성이 지금 낮게 평가받는 만큼 그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열릴 수 있는 여력도 그만큼 크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반대편에는 중장기 변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애플이 메모리 부족을 풀기 위해 중국의 창신 메모리, YMTC 같은 업체에서 메모리를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대형 낸드 공장을 두고 있고 아이폰에 들어가는 낸드 상당 부분을 이곳이 담당해 왔습니다. 만약 애플 물량 일부가 중국 업체로 넘어간다면 안정적인 대형 거래처가 줄고 범용 메모리 가격 협상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조달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가 공개적으로 반대 서한을 냈고 미 의회에서도 강경한 견제가 이어지고 있어 실현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 큽니다. 그럼에도 삼성 입장에서는 계속 지켜봐야 할 리스크입니다. 결국 이 상방과 하방 사이에서 방향을 정하는 건 하반기 실적입니다. 시장이 그동안 삼성에 던진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HBM에서 경쟁사를 따라잡을 수 있는지, 파운드리 적자를 줄일 수 있는지, 삼성은 이번 하반기부터 AI용 고성능 메모리를 본격 공급하며 반격에 들어가고 그동안 발목을 잡던 파운드리 적자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멀리 보는 카드도 쌓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력을 최대 96%까지 줄이는 새로운 반도체 소재 기술을 국제학술지 논문으로 인정받았고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로봇 분야 대규모 투자 계획도 장기 명분으로 얹혀 있습니다. 다만 이 카드들은 아직 실적으로 내려온 숫자가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점은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짚어드린 삼성전자처럼 모멘텀은 물론이고 잠재력까지 뛰어난 그야말로 폭등 직전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린 남아토건이라는 종목입니다. 화면에 문자 보내드린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곧 급등할 종목들의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강력한 매수 근거를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오직 이 문자 한 통만으로 4일 만에 90% 수익률을 달성하고 그 기쁨을 즐기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만 종목을 접하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미 그 가치를 반영해버려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장 시작 오전 9시 이전에 곧 급등하거나 단기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는 물론이고 추가 상세 자료집까지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100%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른 연락주세요.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드리니까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인데 삼성전자는 왜 급락했을까요? 오늘 확인한 흐름은 이렇습니다. 급락의 원인은 실적 훼손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조정과 선반영된 기대의 차익 실현이었습니다. 성과급 충당금 20조 원을 걷어내면 실제 이익 체력은 106조 원에 가깝고 그 부담이 사라지는 다음 분기부터는 숫자가 더 크게 뛸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좋다, 나쁘다로 단정할 종목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구간에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 외국인 보유율이 46%대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매도가 더 이어지는지. 둘, 마이크론에서 시작된 글로벌 반도체 조정이 진정되는지 더 번지는지. 셋, 하이닉스 미국 상장과 삼성 상장 논의, 그리고 애플의 중국 메모리 변수가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입니다. 물론 확인해야 할 변수는 분명합니다. 밸류에이션은 이미 낮지 않은 수준이고 반도체 섹터의 투자 심리도 아직 한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급락 숫자보다 그 뒤에서 확인될 이 신호들을 차분히 따라가야 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